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세운 가장 위대했던 새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역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경제 심장을 찔러 파멸에 이른 재정적 자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지금 당신은 서기 200년 로마 제국의 상인입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데나리우스 은화는 순은으로 만들어져 세계의 대륙에 걸쳐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100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똑같은 데나리우스 동전은 이제 95%가 구리로 채워진 채 은색 페인트만 칠한 가짜 동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객도, 당신 자신도, 그리고 이 나라의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황제의 돈이 가치가 있는 척 행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거대한 경제 전체가 곧 터져버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화폐가 죽으면 모든 것이 뒤따라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경제 붕괴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100년의 로마 제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통화인 데나리우스는 고대 세계의 기축통화, 오늘날의 달러와도 같았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사업을 하려면 데나리우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병사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고 길을 닫고 수많은 속주를 관리해야 하며 국경을 넘보는 적들을 끊임없이 막아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금을 올려 시민들의 반란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들은 교활하지만 치명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즉 악화 주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95%에서 93%로 살짝 줄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죠. 사람들은 알아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황제는 은 함량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 다음 황제는 더 많이 줄였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카라칼라 황제 시대인 서기 215년에 이르자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세기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60년경에는 고작 5%의 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10만원권이 갑자기 5,000원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화폐의 시스템의 파괴입니다. 여기에 로마를 함정에 빠뜨린 심리적 덫이 있었습니다. 모든 황제는 이번 한 번만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급여를 주기 위해, 페르시아와의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혹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딱 한 번만 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폐는 신뢰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금속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곧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진짜 은이 들어있는 옛날 동전을 집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제국이 발행한 새 동전을 받기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가치 없는 동전 대신 물건이나 토지 같은 실물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경제 내에서 돈이 도는 속도, 즉 화폐 유통 속도는 붕괴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으니 돈을 쓰지 않았고 소비가 멈추자 사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체들이 망하자 세수가 사라졌고 세수가 없으니 제국은 군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지 못한 군인들은 더 이상 국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만인들이 로마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통화 붕괴가 성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에서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한나라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와 거의 동시대에 정확히 똑같은 경제적 자살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존속한 한나라는 로마만큼이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전성기에는 로마와 비슷한 약 6천만 명의 인구를 다스렸죠. 그들에게도 화폐 문제가 있었지만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금속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신 그들은 훨씬 더 똑똑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종이 화폐의 개념을 발명한 것입니다. 한나라는 금속 대신 가죽이나 다른 재료로 만든 일종의 화폐 증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증서를 그냥 더 찍어내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왜 힘들게 금이나 은을 캐야 할까요? 종이를 더 찍어내면 되는데 기술만 달랐을 뿐 로마와 똑같은 함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위대한 통치자 중 한 명인 무제는 흉노족과의 대규모 전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화폐 증서를 발행했고 세금도 곡물이나 금속 대신 이종이 증서로 내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금속과 달리 종이는 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오로지 정부가 보증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뒤따른 인플레이션은 재앙적이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은 수십, 수백 배로 치솟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곡식을 팔아 돈을 모아둔 농부는 다음 해에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상인, 장인과 같은 중산층, 즉 모든 문명의 허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도 저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든 거래가 도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굶주림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기 184년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은 자신의 경제적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수십만 명의 절박한 농민들이 일으킨 거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그것은 병의 근원이 아닌 증상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병은 바로 그들 자신의 잘못된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서기 220년 한나라는 세계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이후 400년간의 혼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 번째 제국, 오스만으로 가보겠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을 법도 한데 그들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1500년대 실레이만 대제치하의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차로를 지배하는 눈부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화폐인 아크체는 안정적이고 신뢰받았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에 이르자 익숙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오스트리아와의 끝없는 전쟁, 지중해에서의 해상작전으로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1640년경 무라트 4세는 아크체의 은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역사를 통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오래된 동전과 외국의 화폐를 집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탄불의 시장에서는 자국 술탄의 화폐보다
멀리 스페인에서 온 은화를 더 선호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기에 한 가지 재앙적인 정책을 더했습니다. 바로 가격 통제령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정부는 법령으로 빵과 고기의 가격을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격 통제는 물자 부족을 낳습니다. 빵 장수들은 이윤이 남지 않자 빵 굽기를 멈췄고 상인들은 물건을 숨겼습니다. 암시장이 번성했고 제국은 근본 원인인 가치 없는 화폐 문제를 외면한 채 2기에서 2기로 비틀거렸습니다. 1800년대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라 불리게 됩니다. 그 병은 군사적 약함이 아니라 200년 동안 퍼져온 금융의 괴사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전쟁 자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또다시 가치 없는 돈을 찍어내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남은 경제력마저 파괴했습니다. 한때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위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가치 없는 지폐가 나뒹구는 속삭임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 한나라, 오스만. 이 세 제국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소름 끼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모두에게 경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한나라의 관리들은 황제에게 통화 조작을 멈춰달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단기적 생존을 위해 장기적 안정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은 당장 실행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군비를 삭감하면 적들이 침략할 것이며 관료제를 축소하면 엘리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통화량을 조작해서는 결코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동전에서 은을 빼냈을 때 그들은 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부를 훔친 것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당하기에 더욱 교활합니다. 이 파멸의 과정은 보통 10단계의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재정 위기가 발생합니다. 2단계, 지도자들은 어려운 선택 대신 쉬운 통화 조작을 택합니다. 3단계, 새로 풀린 돈으로 인한 단기적인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포지단계,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깨닫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5단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6단계, 화폐에 대한 신뢰가 증발합니다. 7단계, 경제 활동이 얼어붙습니다. 8단계, 사회적 불안이 폭발합니다. 9단계, 제국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취약해집니다. 10단계, 붕괴합니다. 이러한 경제 붕괴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경제 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 20년간 땅을 사기 위해 저축한 농부의 돈이 한 달치 식량도 살 수 없게 되는 것, 충성스럽게 복무한 군인이 퇴직 후 연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는 것. 이러한 고통은 어쩌면 1990년대 말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들어가 볼 일도 없는 궁전에서 만나본 적도 없는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1971년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 세계의 기축통화들은
오직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보장됩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주요 통화는 구매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 정부들은 로마 황제들이 무색할 정도의 규모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류 역사상 그 이전 100년 동안 만들어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창출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인플레이션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현대 경제는 고대 제국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에겐 중앙은행과 정교한 통화 정책 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곧 가치이며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것은 부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존의 부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그 소유권은 바로 그 화폐를 보유한 모든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붕괴는 보통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년 상황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여러 세대에 걸친 고통스러운 쇠퇴의 과정입니다.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사람들은 그 쇠락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돌이켜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대 제국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실패라는 소중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선택은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길과 나중에 찾아올 파멸적인 길 사이의 선택입니다. 로마와 한나라,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강력한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운 결정 대신 쉬운 돈을 택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통화 선택에 의해 스스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 통화 팽창과 같은 용어를 들을 때 로마인들이 동전에서 은을 빼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은 변하고 변명은 바뀌지만 경제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번영은 결코 인쇄될 수 없습니다. 인쇄될 수 있는 것은 제국의 몰락뿐입니다.